이번 세미나에서는 인포메이션 셋 디코딩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메이션 셋 디코딩은 이제 보시는 코드 기반 암호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공격 알고리즘입니다. 코드 기반 암호가 기반하는 안정성은 요 아래 챌린지, 즉 신드롬 디코딩 문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챌린지를 보시면 암호문이 C0고 H는 공개 키인 페리티 체크 행렬 H입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숨기는 비밀 정보는 요 벡터 2가 됩니다. 즉 여기서 C0와 H를 알고 있다 해도 저희가 숨기는 벡터 2는 쉽게 찾아낼 수 없다라는 안정성에 기반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벡터 2는 그냥 벡터 2가 아니라 특정 무게 조건을 달고 있는 벡터 2입니다. 정리하면은 특정 무게 조건, 특정 무게 t라는 조건에 벡터 2를 찾아내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수신자는 요 페리티 체크행렬 H를 생성할 때 사용된 비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개인키가 되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원본 암호문 C0로부터 원본 벡터 2를 쉽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코드 기반 암호는 똑같이 구조가 있는데 맥앨리스 버전이 제일 먼저 나왔고 그 다음 리더레이터 버전입니다. 리더레이터 버전은 앞서 봤다시피 공개키로 페리티 체크 행렬 H를 사용합니다. 다음 수식을 쓰고 맥앨리스는 이제 공개키로 생성 행렬 G를 씁니다. 요거는 뒤에서 쓸 거기 때문에 잠깐 살펴보면 이제 공개키 생성 행렬 G를 사용하는데 K 곱하기 N의 생성 행렬을 사용하게 되면은 K 비트 메시지 M을 생성 행렬과 곱하게 되면 M 비트 코드워드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그게 여기까지 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임의로 오류 벡터 1을 첨가시킵니다. 얘도 똑같이 m비트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워드에 오류가 첨가된 암호문 C m비트입니다. 얘도 암호문 C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 기반 암호 특징으로서 개인키를 가지고 있으면 요 암호문 C로부터 오류 벡터 1을 찾아낼 수 있고 그러면 코드워드를 복구할 수 있고 여기서 원본 메시지의 M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G'이라고 써있는데 G를 그대로 사용하면은 G는 비밀 정보여서 G를 그대로 사용하면 안 돼서 앞에다가 순열 행렬이랑 뒤에 과역 행렬을 곱하는 이런 스크램블 단계를 걸쳐서 G는 숨기고 G'을 공개키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니덜레이터와 동일하게 이 오류 벡터 2는 무게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인포메이션 세트 코딩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드 기반 암호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인 공격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니덜레이터 그 수식을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특징이 원본 메시지를 복구하긴 하는데 개인키를 찾아내지는 않습니다. 즉 암호문이랑 공개키만 가지고 바로 원본 메시지를 찾는 공격법입니다. 그리고 코드 기반 암호에는 요 ISD 말고 다른 공격법도 유명한데 구조 공격입니다. 이제 초창기에 코드 기반 암호가 나왔을 때 공개키 H를 뽑아낼 텐데 그게 좀 뽑아내는 과정에서 취약하면은 여기서 공개키 H에서 그 취약점을 찾아서 개인키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선이 돼가지고 잘 안 먹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인포메이션 셋 디코딩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인포메이션 셋 디코딩이 많이 연구되고 있지 요 구조 공격은 잘 연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셋 디코딩이 매우 다양한 버전이 지금 있는데 제일 먼저 클래시컬한 프렌지
기본적인 인포메이션 세팅 코딩부터 시작해서 요거를 조금씩 개선시키는 다양한 인포메이션 세팅 코딩 알고리즘들이 연구되어 왔고 지금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은 요 오른쪽 숫자도 살펴서 보시고 하시면은 맨 위에 가장 큰 복잡도에서 프렌즈게 나오고 계속 다른 알고리즘들이 나와서 복잡도를 줄이긴 했는데 획기적인 성능 향상은 없고 복잡도를 되게 미세하게 줄이는 정도의 변형 버전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세팅 코딩을 몇 가지 살펴본 결과 두 가지 스텝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이고 두 번째는 그냥 브루트 포스입니다. 첫 번째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에서는 뭘 하냐 보면은 이러한 챌린지가 있을 때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른 문제로 변형을 시킵니다. 그러면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역할은 끝났고 그 다음 브루트 포스를 해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벡터를 찾을 수 있나 반복합니다. 그래서 답이 나오지 않으면 여기다가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다시 해서 또 다른 문제로 바꿉니다. 그리고 또 브루트 포스하고 안 되면 다시 또 다른 문제로 바꾸고 브루트 포스를 해서 될 때까지 반복합니다. 이렇게 크게 두 구조로 나뉠 수 있고 당연히 퀀텀 버전은 요 이제 브루트 포스 부분에 글로벌 서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n비트 복잡도를 2분의 1 n비트 복잡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초창기의 프렌즈 알고리즘을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단계가 없었습니다. 브루트 포스만 쓰는데 요거에 대한 한계점이 나와 있었는데 요런 문제에서 이제 암호문이 값이 0이면은 프렌즈 알고리즘은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수식을 보면 조금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겔리스 버전에 대해서 프렌즈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게 나왔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식은 이제 앞에서 메겔리스 구조를 본 동일한 수식이고 제일 먼저 할 거는 이제 n비트 암호문 이 n비트 암호문 C에서 k비트의 벡터를 뽑아냅니다. 이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공격이 성공하는 조건이 저희가 뽑은 요 k비트 거기에 이제 오류 벡터가 포함되지 않으면 공격이 성공합니다. 즉 요 C는 이제 원본 코드워드에서 에러 벡터가 조합된 거일 텐데 에러 벡터에는 이제 값이 1인 애들이 오류 위치가 되는데 오류 위치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걸 피해서 k비트의 벡터를 뽑아내야 공격이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격 성공 조건이 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잘 했나 안 했나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2번, 3번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단계에서 k비트를 뽑았는데 그 인덱스에 똑같이 맞춰서 G로부터 GK도 똑같이 뽑아냅니다. 이때 특징이 요 GK는 인버티브를 해야 된다라는 조건도 조금 있습니다. 3번에서 잘 뽑았나 확인합니다. 다음 수식을 수행하는데 하나하나 분해해보면 여기 CK를 화면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분해하면은 CK는 그대로 나왔고 C는 mg 프라임 플러스 2니까 그대로 C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GK 인버시도 그대로 나왔고 이 가운데 수식이 오른쪽 수식으로 가는데 먼저 우항부터 살펴보면 EK, GK 인버시는 얘랑 곱한 값입니다. 그리고 이제 mg 프라임 쪽을 보면은 g 프라임이랑 요 g 프라임 k 인버스 1이 곱해지기 때문에 g 프라임 k랑
G'K 인버스 1이 곱해져서 1이 되고 네, 메시지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만 남습니다. 그래서 벌써 뼈대가 나왔는데 2K, GK 인버스 1이 0이면 메시지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공격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K비트에 벡터에 오류가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2K는 0이 되고 네, 저희가 이 CK 곱하기 G'K 인버스 1을 한 게 메시지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GK인끼리 찾는 게 아니라 네, 암호문과 공개 기만에서 메시지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조건은 앞서서 보신 것처럼 네, 이 K비트에 무작위를 뽑는데 그때 오류 벡터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K는 고를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고른 거에 있냐 없냐를 어떻게 판단하냐를 하면은 여기 있습니다. 다음 수식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보면 됩니다. 보면은 C 플러스 요 CKGK 인버스 1, 즉 얘가 메시지가 된다 했는데 그러면 메시지 곱하기 G'의 무게 조건이 T보다 작냐라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보시면은 요 MG'은 C 플러스 그 원본 코드워드 플러스 그러니까 암호문 더하기 벡터 2가 되는데 그럼 C끼리 없어지고 2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요 웨이트가 T보다 작으면은 공격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저희가 뽑은 CKGK 인버스 요 그거에 대해서 다음 수식의 벡터가 웨이트가 T보다 작냐를 확인하고 작으면 공격 성공입니다. 네, 작으면 CKGK 인버스 1이 M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프렌지의 가장 기초적인 인포메이션 세팅 코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메겔리스 버전이었는데 니덜레이터 버전에다가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적용하는 예를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H라는 페리티 체크 행렬이 있을 때 한쪽은 항등 행렬이 나오는 형식의 시스테매틱한 폼으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식 메겔리스 경우에는 이렇게 페리티 체크를 뽑으면은 거기다가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적용해서 다음 아래 수식으로 아래 행렬로 바꾸고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부분은 공개키로 저장하지 않아도 되니까 공개키 사이즈를 살짝 줄여서 이것만 저장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뭐 암호할 때는 얘를 붙여서 다시 사용하는 식으로 사용합니다. 즉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하면은 특정 행렬에 대해서 한쪽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닌 쪽을 이제 인포메이션 셋이라고 정의하는데 이 부분에 이제 브루트포스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리브리켈의 인포메이션 세팅 코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렌지에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넣은 첫 번째 인포메이션 세팅 코딩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는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적용합니다. 네, 그러면은 행렬이 한쪽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다른 쪽은 인포메이션 셋의 시스테매틱한 폼이 구성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찾아야 되는 건 벡터 E니까 참고로 H에다가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적용하면 이 C에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C도 다른 벡터가 나오는데 네, 아무튼 이렇게 세팅을 하고 공격을 시행합니다. 그럼 저희는 벡터 1을 찾아야 되는데 벡터 1을 다음과 같이 E1, E2로 나눠서 설정합니다. 그리고 E1에는 인포메이션 셋에 해당하는 부분에 무게 조건을 P로 제한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웨이트 E가 T였으면은 당연히 E1에서 P였으면은 E2는 T-P여야 이 무게 조건을 달성합니다. 그래서 E2는 T-P로 세팅하고 이 P는 누가 정하냐 하면은 이 행렬 크기에 따라서 최적화된 P의 숫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설정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됐고, 벡터 2의 무게 분포를 이렇게 설정합니다. 즉, 인포메이션 셋에 해당하는 부분은 P, 그리고 아이덴티티에 해당하는 부분은 T-P로 설정하고 브루트 포스를 수행합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 인포메이션 셋에 해당하는 부분에 브루트 포스를 한다고 했는데, 다음 수식을 만족하는 E1을 찾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수식을 만족하는 E1을 찾으면 공격 성공입니다. 원본 벡터 1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찾아낼 수 있냐를 보면은 왼쪽 문제를 오른쪽 문제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똑같다고 써 있는데 여기 E2 부분은 아이덴티티랑 곱해지기 때문에 곱해줘도 그냥 E2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요 왼쪽 행렬 더하기 E는 C고 요거는 아래 그림은 C와 E의 위치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은 구조로 동일한 왼쪽 문제와 동일한 구조로 문제를 다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웨이트 QE1 플러스 C가 요 왼쪽 부분입니다. Q 곱하기 E1, 즉 어떤 벡터 하나가 나올 텐데 그거랑 암호문이랑 더한 벡터의 웨이트가 T-P면 공격이 성공입니다. 왜 그러냐면 QE1 플러스 C의 어떤 벡터가 웨이트가 만약에 T-P면은 그 벡터를 그대로 E2에 적용시키면 됩니다. 왜냐면 E2는 요 아이덴티티랑 곱해지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QE1 플러스 C가 무게 조건만 완성하면은 즉 요 수식은 맞는 게 당연하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중요한 건 무게 조건이 맞냐인데 여기서 설명은 안 되는데 E1의 조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게 조건을 무조건 P로 고정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무게 조건 P에 E1의 Q 곱하기 플러스 C의 벡터가 T-P면은 그거에 맞춰서 E2를 똑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결과가 뭐 111000001이면은 얘를 그대로 여기 E1에다가 E2에다가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C 값도 만족하게 되고 P1이 무게 조건 P였고 웨이트가 T-P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웨이트 T의 벡터 E도 찾으면서 신드롬 값도 만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썼습니다. 무게 신동 값도 일치하는 걸 확인했으니까 저희는 벡터 1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만족하는 벡터 E1, 요 무게 P의 벡터 E1이 없으면은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적용해서 다른 문제로 바꿔서 다시 브루트 포스를 수행합니다. 다음은 이제 스톤의 인포메이션 세트 코딩입니다. 똑같이 니덜레이터 버전에 적용을 하고 있고 이제 스톤은 요 인포메이션 셋에서 요 미트 인더 미드 요거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인포메이션 셋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브루트 포스를 수행하는데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적용해서 아래와 같은 시스테매틱한 폼을 구성합니다. 차이점은 이제 벡터 2의 무게 분포를 앞서 리브리켈과 다르게 요 E1의 무게 P를 주는 건 맞는데 그걸 절반으로 나눠서 2분의 P를 줍니다. 그 특징이 요 L만큼의 길이에 요 E2에서 L만큼의 길이의 벡터를 0으로 세팅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동일하게 E2 나머지 부분은 무게가 당연히 T-P여야 하는 건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벡터 무게 분포를 설정하고 브루트 포스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스턴의 인포메이션 세팅 코딩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이 빨간 박스 부분입니다. 인포메이션 셋 부분에서 이 L만큼의 행렬 곱하기 E1 한 값이 요 CL 부분이 될 텐데 요 CL 부분이 요 C 여기 이 부분이랑 똑같냐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L도 이제 P처럼 똑같이 최적의 파라미터를 사용합니다. 아무튼 요 곱셈 부분의만큼이 요 암호문 C 요 부분과 똑같냐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맞다면은 스텝 2로 넘어가게 됩니다. 부가적으로 확인하면은 요 CL 부분은 E1에서만 정해집니다. 왜냐면 E2는 여기 전부 다 0, 여기는 0이고 여기는 어차피 0이기 때문에 E2가 뭐든 네, CL은 요 E1에 대해서만 결정됩니다. 네, 부가적인 설명이었고 그래서 CL인지 확인이 되면 스텝 2로 넘어갑니다. 우리 앞서 리브리케와 동일하게 네, Q 곱하기 E1 플러스 C의 벡터의 웨이트가 T-P인지 확인합니다. 즉 어차피 여기는 더해지니까 무조건 0, 같다면 0이 나올 거고 즉 이 부분을 확인한다는 건데 이 부분의 벡터가 또 T-P면은 당연히 이 앞서서 L 파트는 0으로 세팅했으니까 W로 적혀있는데 T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QE1 플러스 C의 값이 벡터의 웨이트가 T-P면은 그거와 동일하게 여기다가 쌓아주면은 네, 신드롬 값도 만족하고 요 무게 조건, 벡터 2의 무게 조건도 만족하기 때문에 공격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것도 만약에 그런 벡터가 없으면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다시 수행해서 다른 문제로 바꿔서 다시 브루트 포스를 수행합니다. 네, 이렇게 무게 벡터 이 부분 세팅하는 부분을 조금씩 다 다르게 하면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PPT에서 설명되어 있는데 요 듀머의 인포메이션 세팅 코딩입니다. 똑같이 리더레이터 버전에 적용되는 예를 가져왔고 보시면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을 통해서 네, 동일하게 시스테매틱한 폼을 구성합니다. 근데 앞서 거랑 다르게 여기까지는 앞서 거랑 동일했는데 요 윗부분 요 L 파트만큼은 0으로 구성하고 인포메이션 셋을 구성하는 이런 방식으로 시스테매틱한 폼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세팅을 하고 브루트 포스를 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듀머는 이제 스턴의 알고리즘을 좀 개선한 건데 이 인포메이션 셋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왔는데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으로 나누고 시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문제를 다음과 같이 구성했으면 브루트 포스 스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도 동일하게 요 E' 곱하기 요 H', 즉 L 파트에 대한 곱셈의 결과, 즉 S', 왜냐면 T-P는 어차피 0이라서 상관없기 때문에 여기는 뭐든 적용이 안 됩니다. 뭘 넣든 S'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E', H'이 S'인지 확인합니다. 이 부분 스톤과 매우 동일하고 이게 확인되면 스텝 2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똑같이 또 동일할 텐데 E' 곱하기 H' 다가 요 S2' 즉 암호문을 더한 값의 벡터의 웨이트가 T-P면은 네, 이를 만족하면 앞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 값의 T-P의 값을 요 E2'에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요 신드롬값도 일치하는 거고 무게 조건인 T도 만족하기 때문에 공격에 성공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찾지 못하면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부터 다시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냥 컴퓨터에서의 인포메이션 세팅 코딩이고 퀀텀 버전의 인포메이션 세팅 코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번 세미나에서 있던 내용인데
다음과 같은 챌린지에서 이 벡터 2를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게 안정성이었고, 여기서는 이제 이 챌린지에 대한 답을 모든 그루버 알고리즘처럼 오라클 부분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디퓨전 오퍼레이터는 오라클이 반환한 그 상태에 대해서의 관측 확률만 증폭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네, 그래서 왼쪽 회로 그림을 다시 보시고 오른쪽으로 오면은 오라클이 하는 역할은 이제 만약에 정답이 10이라면은 걔의 그 부호를 반전시킵니다. 요 컨트롤드 Z 게이트를 통해서 큐비트의 요 부호를 반전시키고, 그 다음 디퓨전 오퍼레이터는 요거에 대한 평균값을 구할 텐데, 그 평균과 각자 상태의 차이를 계산해서 반환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호가 뒤집힌 애만 그 앰플리튜드가 높아지고, 아닌 애들은 앰플리튜드가 낮아져서 관측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정답이 하나여야만 되고, 그래서 만약에 뭐 다수의 정답을 찾을 수는 없고 정답은 하나만 찾아야 되고, 글로벌 알고리즘에서. 그리고 만약에 요 두 가지 과정을 반복한다 했는데, 오라클이랑 디퓨전 요거를 몇 번 반복하는데, 요 반복 횟수도 좀 그 최적의 수로 안 되면은 약간 과적합돼서 제대로 뽑아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답은 단 하나만 찾을 수 있는 거고, 이 반복 횟수도 잘 정해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그루버 오라클에 대한 간단한 이그젬플입니다. 만약에 4큐빅 인풋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0100을 반환하는 그루버 오라클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0100이면은 1111이 돼서 0100이 인풋일 때만 요 컨트롤드 Z 게이트가 반환돼서 작동이 돼서 요 큐빗 그때의 큐빗 상태만 부호가 반전됩니다. 그리고 다시 리버스 연산으로 걔는 이제 원래 인풋 상태로 돌아가면은, 즉 0100인 상태만 지금 부호가 반전된 그러한 오라클입니다. 그리고 아래 스텝 1, 2, 3로 나눠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글로벌 알고리즘의 오라클을 인포메이션 셋 디코딩에 적용하는 걸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신드롬 디코딩 문제가 있을 때 저희는 특정 웨이트의 벡터 2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h는 정해져 있는 거고, h 곱하기 1을 먼저 계산하는데, 이제 e는 모든 경우의 수를 가지기 위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h는 이 행렬에 따라서 이 CNOT 게이트를 구성합니다. 이게 토폴리 게이트처럼 볼 수 있는데 CNOT 게이트입니다. CNOT 얘도 하고 얘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1110이면은 1110, 그리고 1100이면 1100, 1000, 그리고 마지막으로 0101. 즉 벡터 2와 행렬 h가 곱한 형식이 여기 아래 C0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C0는 이제 모든 경우에 E와 H가 곱해진 모든 경우의 수가 C0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찾는 C0는 1101이니까 1101이 들어왔을 때만 여기 X게이트가 작동해서 1111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요 컨트롤드 Z 게이트는 이제 1111일 때만 컨트롤드 Z 게이트가 작동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신드롬 값이 1101로 만드는 벡터 2에 대한 부호가 뒤집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리버스 연산을 만약에 안 하면은 요 입력대 2가 뒤집히는 게 아니라서 뒤에 리버스 연산이
네, 앞에서 했던 연산을 그대로 리버스 연산으로 수행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 오라클은 실제로는 HE, 이 신드롬 값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오라클은 설계했고, 아직 벡터 2의 웨이트가 t인지는, 네, 즉 1인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설명된 부분은 이제 신드롬 값이 맞냐, 라는 거에 대한 오라클이었고, 이제 신드롬 디코딩은 신드롬 값만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벡터 2의 무게조건이 맞냐도 확인해야 되니까 남은 거는 이제 그 무게조건 확인 단계입니다. 여기 웨이트 체크라고 모듈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표현에서 보면은 이 웨이트 체크에 가장 많은 양자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벡터의 웨이트를 체크하려면 이 덧셈이 사용되는데 그때 리플 캐리 에디션 회로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캐리 값도 확인해야 되니까 덧셈이 좀 제기 좀 이렇게 계속 수행되는데 거기서 자꾸 캐리 값을 위한 큐빗도 해당하고 그 덧셈에 대한 자원도 원래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주로 많이 드는 건 이 웨이트 체크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4큐빗 웨이트를 확인하는 법인데 우선 하나의 비트로 다 쪼개주고 걔끼리 덧셈하고 얘도 얘네끼리 덧셈하고 그럼 2큐빗이 나올 텐데 이 2큐빗 덧셈하고 를 하면은 3큐빗이 최종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2큐빗 덧셈에서 또 캐리 값이 필요한 거니까 막 이렇게 추가 큐빗들이 계속 사용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4큐빗의 웨이트를 확인하는 구조였습니다. 네, 그래서 4큐빗 웨이트를 확인하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리플 캐리 에디션에서 약간 캐리 값, 하위 캐리 값인데 아무튼 요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추가된 거고 4큐빗에 다수의 에디션이 들어간 회로가 안에 구성될 거고 그 결과값이 3큐빗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저희는 웨이트가 1인 경우 즉 001인 경우를 찾고 있기 때문에 여기 그대로 나오고 x에 1, 1 즉 벡터 2의 웨이트가 001인 경우만 찾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으면은 요 컨트롤드 시낫 게이트가 됩니다. 그럼 웨이트 리절트가 네, 여기 0에서 1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보시면은 이렇게 오라클을 구성하게 되면은 신드롬 값이 이렇게 되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벡터 2의 행렬 h를 곱한 신드롬 값이 c일 때 컨트롤드 게이트가 조건이 성립되고 그때 또 벡터 2의 웨이트가 1일 때 이 웨이트 리제트가 1로 바뀌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컨트롤드 Z 게이트가 작동됩니다. 그러면 그때 벡터 2의 웨이트만 버그가 방전될 거고 리버스 연산으로 네, 인풋 상태의 2를 되돌려줍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디퓨전 오퍼레이터는 이 보호가 반전된 애의 관측 확률이 높은 애니까 그리고 얘는 사실 고정이라 가지고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n번 반복해서 네, 관측 확률을 증가하는 퀀텀 IST 서킷입니다. 네, 그래서 앞서 예제를 실제로 프로젝트 Q에서 구현해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그루버 알고리즘을 3번 반복하고 관측한 결과입니다. 네, 벡터 2가 0100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얘랑 곱해서 1, 얘랑 곱해서 1, 그 다음 0, 그 다음 1을 얻었고 신드롬 값을 비교해 보면은 신드롬 값은 동일하고
벡터 2의 웨이트도 1에 만족하는 벡터 2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퀀텀 인포메이션 세팅 코딩은 앞에는 되게 클래시컬한 거였고, 리브리케 버전에서 적용을 하자고 하면은 다른 점은 웨이트 확인이 두 번 수행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웨이트 확인은 언제 하냐 하면은 QE1 플러스 G 조건식이고, 제일 처음 조건이 되는 웨이트 P의 벡터 E1 두 개를 확인하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차이점이 또 있으면은 얘는 이 인포메이션 세팅 코딩에 대해서 브루트 포스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크기는 제외하고 행렬 Q만 이제 오라클에 구성하면 됩니다. 그럼 큐비트 감소는 좋은 이점으로 좋은 이점입니다. 그래서 리브리케 퀀텀 인포메이션 세팅 코딩 서킷을 미니어처로 표현해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라클 부분만 설명될 텐데, 앞선 그 클래시컬한 서킷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의 경우로 그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웨이트 확인이 두 번 수행된다 했는데 Q 곱하기 E1 플러스 C의 웨이트를 확인해야 됩니다. 앞에서는 이제 첫 번째는 신드롬 값을 확인했고, 두 번째로 이제 벡터 2를 확인했는데, 얘는 이제 신드롬 값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요 무게 조건을 확인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E1 똑같습니다. 행렬 곱하기 E1의 값을 여기 저장하고, 거기다가 이제 암호문을 더합니다. 암호문이 뭐가 더해진 거냐면 0010이라는 암호문이 더해진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요 세 번째 라인에 X 게이트를 통과하면은 0010을 더한 효과랑 똑같습니다. 즉 QE1 플러스 C가 여기 세팅되어 있고, 걔에 대한 웨이트 체크를 수행합니다. 웨이트 체크는 그 앞에서의 그 모듈이랑 동일합니다. 리플캐리 에디션을 써서 웨이트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첫 번째 요거 끝났고, 두 번째로 요 벡터 E1의 웨이트가 P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웨이트 확인이 두 번 되고, 만약에 웨이트가 저희가 세팅한 웨이트가 다 나오면은 요 컨트롤드 부분이 전부 다 1로 바뀌어서 그때 벡터 E1의 부호가 반전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뒤에 리버스는 그대로 수행돼서 그 입력 시의 E1의 부호가 반전된 상태의 오라클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행사항 적어놨는데, 그 실제 고파 코드에서 8 곱하기 16 크기의 행렬 H에 대한 요 신드롬 디코딩 문제에 대한 퀀텀 인포메이션 셋 디코딩 회로를 설계했습니다. 리브리케 버전으로 했는데, 거기서 사용된 큐빗이 한 32큐빗이 사용됐습니다. 근데 제 거에서 시뮬레이션이 안 돼서 더 작은 행렬로 시도해 봐야 됩니다. 리소스 측정은 되는데 실제 시뮬레이션이 안 돼서 조금 아쉽게도 더 작은 걸로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용한 양자자원을 적어놨는데, 요 그루브 알고리즘이 몇 번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요 자원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5번 반복을 했을 때 요만큼의 자원이 나왔다는 것을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클래식 메갤리스에서 가장 작은 파라미터, 요 파라미터에서 쓰는 그 페리티 체크인 H 크기가 768 곱하기 3488의 크기의 H를 사용하는데, 요거를 타겟으로 해서 퀀텀 서킷을 구현했습니다. 요 행렬 H를 앞에서 보시면은 H가 여기 들어갈 텐데, 요거는 이제 H의 해밍웨이트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제가 H가 진짜 어떻게 생긴지는 안 뽑아봐서
부분은 이제 가정하고 비워둔 상태로 해놓긴 했습니다. 네, 그렇게 큰 관여는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웨이트를 확인하는 부분이 이제 주가 되는데, 네, 여기서 엄청 많은 양자 자원이 사용됐는데 그게 다 웨이트 확인에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웨이트 확인 모듈은 이제 클래시컬 시뮬레이터 그걸로 이제 2720 큐빗의 벡터의 웨이트를 잘 측정하는지는 확인했고, 두 번째로 768 큐빗의 벡터의 웨이트도 측정하는지는 잘 확인했는데, 네, 큐빗이 당연히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시뮬레이션은 실제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반복 횟수 2번으로 양자 자원을 체크했을 때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여기 CCCC 이거 엄청 많은데 제가 잘려서 그렇지 더 큽니다. 클 수밖에 없는 게 벡터가 둘 다 엄청 크니까 엄청 얽혀있는 컨트롤 Z 게이트, 컨트롤 X 게이트가 사용됐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 인포메이션 세팅 코딩이랑 그거에 대한 퀀텀 버전이랑 어디까지 적용됐는지에 대한 진행 사항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